여러분 반갑습니다. 권영규 권현 선생님입니다. 자, 이제 3월에 신학기가 시작된 지가 벌써 중반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3월이 되면 우리 학부모님 학생들 굉장히 바쁘실 텐데요. 지금 고교학점제가 시작된 시점에서 진로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제학교라든가 검정고시라든가 해외 학부모님들 특히 놓치시는 게 뭐냐면 어렸을 때 진로의 설정이 세밀하면서 의미 있는 진로의 설정이 어렸을 때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통해서 고교학점제 체제의 생계부, 그다음에 생계부 대체여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강의 후반부에 가서 전반부에는 왜 어렸을 때 보통 우리가 9학년 또 8학년 또 중2, 3 고등학교 1학년 되기 전에 어렸을 때의 고교학점제 체제에서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진로의 세부적인 의미 있는 진로의 설정이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냥 본인은 하기도 싫은데 그것만 해야 하는 입장에서의 그런 어거지스러운 진로의 설정이 아니고 또 진로의 설정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서 동영상 우리가 뭐 의사면 의사, 과학자면 과학자, 그래 공학자면 공학자의 동영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고자 하는 고교학점제 체제에서 프로젝트라든가 어떤 생계부에 어떤 의미 있는 그런 세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본인이 스스로 적기 위해서는 선생님한테 통해서 그것들을 우리가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목표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어야 되고 그것이 있어야 그 진로를 통해서 생계부의 적을 프로젝트라든가 생계부 대체서식에 우리가 세부 프로젝트 항목들이 정해지는 겁니다. 특히 2026학년도를 이번 연도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정시 또 검정고시 학생들이 수시도 물론 준비를 하지만 정시 많이 수능을 준비하시는데 정시에서도 지금 이번에 생계부를 보는 대학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서울대를 비롯해서 한양대, 성균관대, 고려대, 연세대, 부산대 등등의 대학들이 많게는 40%까지의 생계부를 통해서 수능 점수와 함께 정시에서도 수능에서도 학생들을 평가합니다. 근데 검정고시 학생들은 생계부가 없기 때문에 이 생계부 대체서식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능에서도 이제는 어떤 시대냐? 세부 전공에 대한 내가 경영학과가 될 거냐, 아니면 내가 의사가 될 거냐, 아니면 내가 뭐 공학자가 될 거냐 등등의 세부적인 준비를 통해서 수시만큼이나 뭐 없지는 않겠지만 수시가 이제 수능은 안 들어가니까 수시가 더 심도 있는 생계부나 생계부 대체학이 중요하겠지만 정시에 올인하는 학생들도 의미 있는 생계부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음대, 특히나 관현악 피아노, 국악과 같은 경우도 실기 플러스 생계부를 서울대학교에서 보기 때문에 생계부가 없는 검정고시 학생들의 생계부 대체서식 준비는 굉장히 필수가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전반부에서는 우리 국제학교 또 해외고 검정고시 일반고 학부모님들이 놓치는 이것 때문에 대학에 실패하는 확률이 많아지는 거. 그럼 이걸 보완하면 되겠죠. 그 진로에 대한 설정에 대한 세부 진로에 대한 의미 있는 세부 진로에 대한 설정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거고 후반부에는 벌써 이번 연도가 벌써 3월이 됐기 때문에 이번 연도 수시까지는 6개월, 9월에 수시가 들어가니까 수능까지는 뭐 한 7, 8개월까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수시도 수시고 수능도 수능이고 우리 학생들이 생계부를 보기 때문에 수시는 말할 것도 없고 정시에서도 내가 수능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6학교 있죠.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한양대학교, 부산대학교, 고려대학교 등등의 대학을 늘 학생들이면 그 성적이 돼서 모의고사 성적도 나와서 그 대학을 준비할 학생들이면 아무리 늦어도 지금은 검정고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생계부 대체서식을 마련을 해야 되고 역시 음대 가는 학생들, 서울대 음대 가는 관현악 국악과 그다음에 우리가 피아노학과 학생들 지금부터 아무리 늦어도 생계부 대체서식을 검정고시 학생들의 경우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서울대학교 생계부 대체서식을 갖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사를 좀 공유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학부모님들 학생들 가장 중요한 이걸 놓치기 때문에 지금 생계부도 안 되고 생계부 대체서식도 안 되고 노력을 들여도 대학을 합격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건데 이거 한번 볼게요. 이명석 전남도 의원이 올해 고1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돼서 진로 선택도 빨라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볼게요. 이 의원님이 말한 걸 한번 읽어볼게요. 올해 고등학교 1학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된 가운데 전남교육청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고교학점제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생들이 조기에 진로를 선택할 수 있게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게 왜 그러냐?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린 게 지금 이제 옆에 있는 뭐 학원들 좀 보면 고교학점제라는 건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이가 목표가 진로가 정해지고 그 진로가 정해져야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진로 선택 과목과 응용 심화 선택 과목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의사가 되는 학생인데 소아과 의사가 되거나 형성학과 의사가 되거나 뭐 정신과 의사가 되거나 아니면 작업의학과 의사가 되거나 아니면 뭐 내가
무슨 무슨 의사가 되겠다. 뭐 환경작업의학 의사가 되겠다. 이렇게 이제 그것이 정해지면 내가 아무리 의대하고 상관이 없어 보이는 어떤 생물이나 물리나 화학하고 상관이 없어 보이는 심화국어, 국어와 커뮤니케이션 시간에 내가 어떤 이유로 뭐 내가 보면 법의학자가 되겠다. 뭐 어떤 내가 소아청소학과 의사가 되겠다. 뭐 내가 작업의학, 환경의학 의사가 되겠다. 등등 있으면 주변 사람들과 많이 관찰하고 주변 사람들과 많이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또 환자들과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나는 국어와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진로 선택 과목을 선택했고 그 선택 과목에 대한 어떤 그 시간을 통해서 발제를 하고 보고서를 통해서 생계부의 세특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선생님한테 내가 제출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가장 많이 놓치시는 게 어렸을 때 8학년, 9학년, 그다음에 뭐 10학년 되기 전에 그다음에 중학교 2, 3학년, 또 고등학교 1학년 등등 해서 내가 어떤 목표로 어떤 의미로 무엇이 되겠다고 하는 진로 설정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놓치니까 고등학교 고교학점제에 들어가서도 내가 우리 학교에서 있는 어떤 것을 들어서 내가 어떤 보고서를 쓰고 어떤 발제를 해서 세특을 어떻게 남기겠다. 생계부 대체서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시를 이번에 2026학년부터 정시를 우리가 준비하는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6개 대학, 서울대학교, 한양대학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부산대 등등에서 이 6개 대학에서 생계부를 봐요. 많게는 40%까지 그 생계부에 대한 합산 점수를 수능과 함께 부여해서 학생을 뽑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생계부가 없는 학생들은 이제 검정고시 학생들은 생계부 대체 서식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 대체 서식도 그냥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후반부에 강의 말미에 서울대학교 생계부 대체 서식을 보여드리겠지만 항목은 10개예요. 뭐 서울대뿐만이 아니고 성균관대도 그렇고 10개입니다. 근데 이 항목만 그냥 아무거나 채워넣는 것이 아니라 정시 생계부도 그렇고 수시 생계부도 그렇고 이 학생이 내가 원하는 진로 그러니까 이제는 수시뿐만이 아니고 정시도 내가 경영학과를 가겠다. 내가 뭐 의사가 되겠다. 내가 뭐 공학자가 되겠다 등등 해서 어느 정도는 그것을 정해놓고 수시만큼 아주 정교하게 수시는 이제 수능이 안 들어간 게 학생부 종합전형이니까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겠지만 수시 못지않게 수능을 보고서 자기가 최종 학교에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수시 못지않게 생계부 대체 서식을 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검정고시 학생들은 생계부가 없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게 내용, 그 다음에 준비 기간, 그 다음에 정확하게 검정고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징빙받을 수 있는 징빙처에서의 징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그러면 그 내용이 우리가 프로젝트만 다 좋은 거라서 그게 10가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고교학점제 체제가 예전에 학생부 종합전형 또 예전에 입학사항관제하고 다른 게 뭐냐 고교학점제 체제의 학종이 잘 들으셔야 돼요. 예전에는 진로 선택 과목 이런 게 없었어요. 지금 진로 선택 과목과 융합 선택 과목과 심화 선택 과목은 지금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일반적인 국영수사가 일반 우리가 선택 과목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국영수사가를 에서 더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이런 어떤 선택 과목들이 예전에는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창의적 체험 활동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더 많이 보여줬어요. 그래서 봉사라든가 뭐 진로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 통해서 그런 것들을 더 많이 보여줄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창체 활동 시간이 많이 줄었고 특히나 봉사는 제가 몇 년 전부터 한 3, 4년 전부터 말씀드렸지만 뭐 봉사도 물론 중요하지만 예전에 비해서 그 봉사 활동 시간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어느 쪽으로 이제 들어왔냐? 진로 선택 과목과 심화 선택 과목과 융합 선택 과목이라고 하는 교과 안으로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고교학점제 체제에서 세부 진로가 결정이 돼서 들어가서 그 세부 진로에 의미가 있는 것이 있어야 그걸 갖고 어느 과목을 어떤 의미에서 들어가서 발제나 프로젝트는 뭘 하겠다는 게 정해지는 거지. 그런 게 안 정해져 있으니까 지금 어느 무슨 주변에 대해서는 학원에서는 다른 걸 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고교학점제 체제 뭐 학교를 들어가면 어느 과목을 선택해서 들어 이것만 컨설팅 한다는 거. 이것만 컨설팅 하는 데도 수백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오래 가르친 선생 입장에서 굉장히 의미가 없고 눈 가리고 아웅식이라는 거. 왜냐하면 이제 쭉 읽으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대학에서 정말 원하는 건 겉으로 보이는 어떤 구체적인 어떤 뭐 스펙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서류입니다. 프로젝트를 통한 이 서류의 구현도 있을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우리 학부모님들이 학생들이 놓치는 건 뭐냐면 9학년, 뭐 8학년, 10학년 어렸을 때부터 내가 의미 있게 어떤 과의 의사가 되고 싶고 내가 의미 있게 어떤 대학의 경영학과를 가고 싶고 그래서 경영학과를 가면 어떤 걸 통해서 내가 주변에 보이는 어떤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CEO가 되고 싶고 어떤 걸 통해서 내가 앞으로 의학을 발전시키는 의사가 되고 싶고 어떤 걸 통해서 내가
뭐 음악에 있어서 어떤 음악가가 되고 싶고 이런 것들을 자기가 그런 것들이 갖춰져야 그런 능력이 생겨야 그런 것들이 세부 전공이 의미 있게 생겨야 그걸 통해서 과목들을 듣고 활동들과 프로젝트를 해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안 돼 있으면 누군가 그냥 이게 지금 고교학점제 상황에서 아이가 진로 선택이 안 돼 있으니까 그냥 학원에서는 이거 과목을 들어가서 너네 학교에서는 들어라 이렇게 해준다면 그 학생이 그 과목을 들을 수는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 과목을 듣는 의미가 목표와 연관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세부적이지 않고 단계별로 그냥 건 바이 건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생기부, 또 생기부 대체서식이 그렇게 많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그거는 최종 합격에서 의미를 발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평가 요소에서는 비껴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아이가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요소에 맞는 그런 인식과 의식의 능력을 길러주는 겁니다. 같이 프로젝트와 생기부 대체서식을 같이 지도하면서 근데 더 중요한 건 그것이 어렸을 때부터 준비돼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그 얘기예요. 특히나 한국의 고교학점제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학생들은 좀 빨리 진로에 조기에 진로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 진로 선택이라는 것이 그냥 의사는 뭐라고 공학자는 뭐라고 이런 영상을 보면서 진로 탐색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의미 있게 내가 주변의 사람들의 문제점이 뭐면 세상을 바라보는 능력이죠. 그 의식이 힘이 인식과 의식이 힘입니다. 그 능력이 길러지면 그걸 통해서 내가 의료계의 어떤 분야에 대해서 내가 개발을 하거나 그런 부분에 내가 봉사하고 희생하는 의사가 될 것이며 또 공학자라고 그러면 주변 사람들의 어떤 기술이 발전에 따른 니즈가 이제 필요한 건데 자꾸 니즈와 어떤 욕구나 요구들은 자꾸 생기는 거니까 기술이 발달에 따라서 AI가 발달함에 따라서 좋은 점도 있지만 안 좋은 점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탐색을 다 하고 그랬을 때 본인이 그러면 나의 성향과 맞춰서 나는 어떤 걸 할 수 있는 공학자가 돼서 카이스트에 가겠다던가 나는 어떤 걸 하는 경영학자가 돼서 경영가가 돼서 CEO가 돼서 뭘 하겠다던가 이런 것들이 본인의 눈에 보여야 되는데 이것은 문제를 바라보는 의식의 힘이고 질문을 던지고 세상에 대해서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과정들이 고교학점제도의 생기부를 만들 때는 진로선택 과목과 융합적 과목 같은 과목들을 연결시켜서 거기에 대한 것들 내가 발제를 통해서 보고서를 통해서 내 능력이 성장해 가는 거고 생계부 대체 형식을 만드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생계부 대체 형식은 첫 번째 기간, 두 번째 내용, 세 번째 정확한 기관에서 인증입니다. 근데 이것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무엇을 할 때 어떤 식의 경영학자가 되겠다, 어떤 식의 내가 의사가 되겠다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설정 아래 그것에 의미 있게 학생이 받아들여서 외부적으로 그냥 하라고 해서 그걸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적절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학년 때부터 뭐 중학교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되기 전부터 탐색을 하고 거기서 내가 깨달은 걸 갖고 그걸 통해서 내가 프로젝트를 선생님하고 이제 처음 몇 번을 같이 배워서 하겠지만 그것이 이제 숙달이 되면 본인이 이제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니까 그 학생들을 할 거예요. 이런 학생들이 정말 대학에 붙는 학생들이지 최상위 대학에 뭐 어떤 조금 중하위권 대학 같은 경우는 뭐 누가 조금 이렇게 어디서 뭘 대신 해줘서 뭐 붙기도 한다고 얘기는 들었지만 그거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얘기는 합니다. 근데 그거는 최상위 대학에 가면 그것이 안 돼, 그 능력이 안 갖춰 있으면 대학을 못 가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최상위권 대학 서울대라든가 의대나 카이스트를 보낸 학부모님들은 꼭 지금부터 뭐를 염두에 두셔야 되냐. 조기에 빨리 의미 있게 그냥 어떤 어거지로 넌 이거 해가 아니라 아이를 잘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조기에 의미 있게 어떤 거가 되겠다는 목표가 아이한테 있어야 됩니다. 이런 아이들은 벌써 스타트가 다른 거고 이런 아이들은 프로그램과 같이 빨리빨리 프로젝트를 해서 좋은 합격하는 생기부 그 다음에 생기부 대처식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거지 이게 안 돼 있으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런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굉장히 염두에 두셔야 된다. 좀 더 읽어볼게요. 전남도의회 이명석 의원은 뭐 3월 11일 뭐 전남교육청의 업무를 보고받고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었는데 아직도 학생이며 학부모의 혼선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고 학생과 학부모가 고교학점제와 달리 내신 등급제를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제대로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고교학점제는 고등학생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듣고 필요한 학점, 3년간 누적 129학점을 채우면 졸업하는 제도이다. 고교학점제라는 건 우리가 대학하고 똑같이 학점을 채우면 졸업을 하는 제도입니다. 근데 이제 보면 고교학점제를 제가 현장에 가서 강연을 해보거나 학생들을 만나면 이걸 잘 준비하고 아는 학생들은 물론 그렇지 않지만 이걸 못 받아들이는 학생들의 부류가 크게 두 부류예요. 제가 가만히 꼼꼼히 생각을 해보니까 왜 이 학생들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오랜 경험에 있는 선생님이 친절하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잘 못 알아듣냐를 제가 이제 봤더니 첫 번째 하나는 모든 강연이나 어떤 그런 그 뭐 강연이나 이런 정보를 제공하는 어떤 그런 설명회에서
고교학점제의 법적인 부분만 얘기를 해요. 고교학점제는 뭐 진로 선택 과목이 있고 윤곽 선택 과목이 있고 몇 학점을 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고교학점제를 이제 처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을 받아들이듯이 이거는 그냥 어떻게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만 이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이런 그 목표를 갖고 만들 때 어떻게 해야 프로젝트가 보이고 이 프로젝트를 내 꿈과 관련지켜서 어떻게 성장하는 내용이 우리가 아이가 그 내용을 할 수가 있고 그걸 통해서 늘어나고 성장된 아이의 의식을 갖고 MMI 면접이라든가 뭐 서울대 면접이라든가 이런 수시학종의 면접을 어떻게 보고 이런 것까지는 연결을 못 시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고교학점제 이렇게 가서 그냥 과목만 들어서 성적만 받나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 입학사항관제서부터 지금까지 한 20년이 흘렀어요. 지금 19년, 20년이 흘렀는데, 물론 이제 입학사항관제 학생부 종합전형이 매년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이 고교학점제 체제의 학생부 종합전형 제3기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게 세상의 트렌드에 맡겨서 입시가 바뀐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옛날에 공부만 잘했다고 하면 그 수능 잘 본 것만 갖고 서울대도 가고 어디도 가고 했지만, 지금은 서울대도 수능도 잘 봐야 되고 내신 학생부도 잘 있어야 되고 그걸 통해서 또 면접까지 보는 그런 학과도 있고, 그래서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은 예전보다 어떤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는 그런 학생들도 좀 봤어요. 학부모님들. 그건 뭐냐면 지금 바뀌었다는 것에 대해서 주변 환경이 그런 것만 얘기를 하니까 내가 꿈이 크고 정말 의사가 되고 카이스트를 가겠다는 학생들은 이걸 탈피해서 세상이 바뀐 부분에서의 어떤 능력을 더 요구하나를 봐야 되는데, 이 학생들이 주변에서 이런 것만 아태까지 2, 30년 전에 제가 고등학교생일 때 했던 것만 얘기를 아직까지 하니까 거기만 몰입돼 있는 겁니다. 근데 정말 꿈이 크고 정말 의대를 가고 이런 학생들은 공부도 물론 잘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개발을 시켜야 되고, 이것이 서류, 눈에 보이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스펙이라고 하는 그 서류뿐만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이 아이들의 의식과 성장되는 인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갖춰줘야 면접을 가서 서류도 만들고 면접에서도 시험을 봐서 최종 합격을 하는 거지, 서류는 선생님이 많이 개입을 하고 도와줘서 심도 있게 서류를 만들 수 있다고 쳐요. 뭐 그럴 수 있다고 쳐도 이 아이의 의식과 인식은 특히나 이 의미 있는 진로 설정에 맞게 이 설정이 돼야 의식과 인식이 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학년 때, 중2, 중3 때에 고1 되기 전에 고1 돼서도 거기까지만 이 의식이 어떤 의미 있는 내가 왜 의사가 되고 내가 왜 경영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지에 대한 등등의 의미 있는 의식과 인식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탐구가 되고 탐색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여기서부터 이제 만들 수가 있는 건데, 그것이 안 돼 있으면 어떤 눈에 보이는 서류는 만들 수 있다고 쳐도 설상 그 아이가 그거를 깨닫는데 2, 3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최소 2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그것이 면접에서 최종 합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국내대라든가 의대라든가 카이스트라든가 이런 대학을 합격을 시킬 뭐 국제학교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가 해외고라든가 그 다음에 이번에 수능 정시에서 또 서울대 음대에서 생기부 대체서식을 만들어야 되고 성장시켜야 되는 우리 검정고시 학생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의식의 탐식 없이 내가 진로의 탐색 없이 생계부나 생계부 대체서식을 만들어갈 수는 없다. 그것을 단편적으로 만들면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본인의 의미를 찾을 수도 없고 거기서 생성되는 의식과 인식의 확장 또한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상위 대학을 가기를 원하는 학생들, 실패 없이 가기를 원하는 학생들은 이 저학년 때 지금 말한 이 진로의 빠른 어떤 탐색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안 돼 있으면 힘들고, 특히나 요번 벌써 2026학년도 이제 수시는 6개월, 그 다음에 정시는 한 지금 7, 8개월, 7개월 정도 좀 남았는데, 수능을 봐서도 지금 정시로서 아까 말씀드린 서울대나 연세대나 고려대나 한양대나 그 다음에 부산대나 이 등등등의 성균관대를 갈 학생들은 늦어도 지금은, 아무리 늦어도 지금은 생계부 대체책을 만들어야 돼요. 예전에는 창의적 체험 활동을 통해서 만들어졌던 그 역량들이 생계부 대체 서식을 통해서 고교학점제 체제의 진로 선택 과목과 융합 선택 과목 같은 것들을 우리가 마련해서 정확한 징빙을 받아서 생계부 대체 서식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건 서울대 음대 가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내용은 음대와 뭐 경영학과나 수시보다 정시가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그 근간은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는데 이거를 지금에서 만들지 않고 나중에서 만든다는 것은 사실은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은 극히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시뿐만이 아니고 정시를 보는 학생들도 지금 수능을 내가 봐도 내가 뭐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가겠다, 내가 이공계를 가겠다,
내가 어떤 뭐 의대를 가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생기부 대치 서식을 늦어도 지금 3월 중순부터는 빨리빨리 만들어 나가야 되고,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지금 창의적 체험 활동이 예전보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말씀을 드렸죠. 아이가 일반 선택만 국영수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다른 건 없었기 때문에 그전에는 창체 활동, 봉사나 진로 활동을 통해서 많이 보여줬다는 거예요. 거기 프로젝트를 넣었다는 건데 해서 지금은 진로 선택 과목과 융합 선택 과목 같은 그런 뭘 보여줄 수 있는 과목이 그런 부분이 과목으로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진로 우리가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시간이 줄었다. 그렇지만 봉사가 안 중요한 건 아닌데 하지만 예전에는 봉사에서 보여주고 그 다음에 진로 활동에서 보여주고 했던 그런 것들이 이제는 그런 것보다는 창체 활동보다는 어디로 왔냐? 진로 선택 과목과 융합 선택 과목 같은 그런 교과로 왔다. 그럼 이제 검정고시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게 그럼 우리는 학교를 안 다니니까 진로 선택 과목도 없고 융합 선택 과목도 없는데 어떻게 보여주겠냐? 더구나 프로젝트는 어떻게 하겠냐? 어떻게 우리가 그 맞는 정확한 기관에서의 어떤 증빙을 받겠냐? 증빙을 갖고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다 있고 또 한 가지 제가 누누이 3년 전, 2년 전도 말씀을 드린 게 융합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이 없어도 나라에서 우리 검정고시 학생들한테 그것과 유사하게 비슷하게 탐구할 수 있는 과목을 들을 수 있는 부분들을 할 수 있게 방법들을 얘기해 줬어요. 특히 서울대를 중심으로. 그래서 그 방법들을 활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젝트도 하고 증빙도 정확하게 받고 또 진로 선택 과목과 융합 선택 과목이 없으니까 일반고 고교학점 체제에서의 학생들이 듣는 것도 그렇게 하라는 대로 나라에서 지정해 준 거 부분을 활용해서 들으면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생기부 대체 서식이 되는데 그걸 다 한다고 해도 너무 기간을 늦게 하거나 의미 있는 진로 탐색이 안 돼 버리면 역시나 생가부에서 그게 없으면 떨어지는 거니까 생기부 대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무리 늦어도 3월 지금 중순에는 시작이 돼야 된다. 더 이상 늦으면 아무리 경험이 많고 이걸 해본 노하우가 많은 선생님도 도와줄 수가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이 마지막 노선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지금부터 3월 중순에 시작을 하셔야 되고 서울대 음대 관현악 그다음에 피아노 그다음에 국악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는 인가학교에서의 국제학교에서의 그 생계부 인가학교니까 생계부를 만들 수 있는데 그 국제학교에서 IB AP 과정이 고교학점제하고는 정확하게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고교학점제 진로 선택 과목과 심화 선택 과목 같은 그런 세특이 들어가는데 이 세특에 관련된 부분들을 IB나 AP 하는 학교에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고교학점제 국내식으로 맞춰서 10학년, 11학년, 12학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과정에서 정확한 생계부를 만들어가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8학년, 9학년 때 노드맵을 짜서 천천히 그걸 할 수 있는 내성의 힘이 또 있어야 되니까 10학년 때 아무것도 없다가 이 땅에서 그걸 만들기 시작하면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8학년, 9학년 때 내성을 기르면서 프로젝트도 한두 개씩 쉬운 것부터 해보고 이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 아이는 성장을 해서 크면 이 아이는 10학년 때 들어와서는 이제 11학년 정도 되면 본인이 혼자 그 국제학교 커리큘럼에 맞게 AP나 IB에 맞게 본인이 그것을 국내 생계부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시작을 하셔야 되고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남교육청 업무를 보고받고 국어학점 정면 시연됐는데 혼선이 나오지 않도록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게 진로와 적성에 대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은 공동학습과정이라 크게 지장이 없지만 학생이 어느 정도 진로 선택해야 심화학습에 들어가는 2학년 때부터 진로에 맞춰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그동안 고교학점대에 설명한 진로교육 과정을 어떻게 해왔는가라고 물었다. 근데 이것이 단순히 그 영상을 보면서 뭐 의사는 이런 일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 있는 진로의 탐색이 모색이 저학년 때부터 중학교 늦어도 3학년 때부터는 그 탐색 자체가 금방 요이 땅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거지로 하기 싫은데 넌 이거 해. 그럼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시작하면 일일이 다 선생님이 그걸 봐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아예 그 내성이 실력이 늘어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밟아가면서 이 직업에 대해서 우리 학생과 내성과 성향과 맞는 부분이 무엇이고 이걸 했을 때 너가 어떤 것들을 할 수 있고 이걸 통해서 너가 프로젝트를 어떻게 연관시켜야 될 수 있는지를 천천히 시간을 두고 중학교 3학년 때부터 혹은 그 전부터 혹은 10학년 되기 전에 그거를 준비를 시켜야 아이가 요이 땅 고교학점제에서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그걸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과목도 고르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주변에 있는 어떤 데처럼 학원처럼 그거를 뭐 수백만 원을 주고 그것만 짠대요. 왜냐면 아이가 이게 능력이 안 갖춰졌으니까 고교학점제 되니까 그냥 이 과목 들어라 이것만 말해준대요. 뭐 프로젝트를 가리키거나 아이의 내성을 기르거나 논리력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저는 이건 정말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생각하고
이 능력을 갖고는 최상위 대학은 갈 수 없습니다. 의대나 카이스트나 서울대는 갈 수가 없어요. 뭐 성균관대 등등은. 왜냐하면 대학에서 원하고 평가하는 항목이 겉으로 보는 아이의 생기부 대체적도 보지만 정말 이 아이가 이 능력이 갖춰졌냐도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제가 좀 이따 더 의대에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고교학생 미리 알기를 통해 홍보했고, 홍보라는 것도 겉으로만 고교학점들을 홍보하는 게 아니라 정말 아이 상황에 맞게 아이의 DNA에 맞게 어떻게 해서 프로젝트는 보고 이 목표를 통해서 어떻게 생기부나 대체 서식을 대학의 요점에 맞게 대학의 평가 요소에 맞게 만들 것인가 이거를 말씀을 해줘야죠. 그래서 제가 3월 7일 날 자사고에 가서 이제 그 학생부 종합전형 강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사고에서 제가 이제 그 아이들의 그 프로젝트 컨설팅 생기부의 컨설팅을 제가 이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수업을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 보면 이제 자사고 학생들도 굉장히 자사고가 일반고와 다른 점은 그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아이가 진로에 맞게 본인이 가고자 하는 대학의 학과에 맞게 그 목표에 맞게 성장하는 과정들을 프로젝트를 통해서 아이를 생계부를 개발시킨다는 게 일반고하고 좀 다르죠. 물론 일반고도 그런 것이 잘 이제 프로그램이 갖춰져 있는데도 물론 있겠지만 그래서 자사고에서 많이 학종으로 대학을 보내는 건데 그 평가 기준에 맞기 때문에 대학에서 보는 근데 이제 가서 보니까 뭐 이제 굉장히 많이 서울대를 보낸 자사고임에도 불구하고 개별 아이들의 성향에 맞는 어떤 로드맵과 개별 아이들에 맞는 프로젝트는 역시 개발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모둠으로 이렇게 가서 이제 프로젝트를 그동안 하던 거를 또 받아서 이렇게 하는데, 근데 제가 이제 들어가서는 조금 더 개별에 맞게 바꿀 겁니다. 물론 제가 하는 이런 1대1 수업보다 더 세부적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그래서 최소한 노력을 해서 그동안에 무슨 고등학교 그러면 자사고 어디 그러면 이런 프로젝트가 거의 대부분이었지만 이제 저는 들어가서 가급적이면 개별 상황에 맞는 프로젝트를 좀 더 진척시켜 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제 의대의 말씀을 드리면 뒤에 말씀을 좀 이따 드리겠지만 의대는 다 1등급들의 싸움입니다. 최상위 대학을 갈 때 의대를 가는데 1등급이 아닌 애는 없어요. 물론 지방의 지역인재 전형으로 의대를 가면 1등급부터 조금 떨어진 아이들이 이제 그 서류를 잘 개발해서 지역인재로 가겠지만 서울에는 메이저 의대를 가는데 1등급이 아닌 아이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 1등급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뭘로서 평가를 이제 아이가 판별을 받냐 마지막 최종적으로 생계부를 갖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생계부가에서 어느 고등학교의 모둠으로 해서 너도 나도 다 한 그 프로젝트를 똑같이 쓴다. 거기다 그 아이가 이 진로에 대한 의미도 설정이 안 돼 있어서 그냥 그 프로젝트의 내용 위주로 쓰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개별적인 어떤 목표를 설정해서 본인의 개별 프로젝트를 해서 그 내용이 신선하고 아예 없는 보기 힘든 이런 내용의 생기부 내용의 채택을 쓰는 아이하고 같이 붙으면 최상위 의대에선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둠으로 하는 아이들은. 왜냐하면 개별 설정이 안 돼 있고 누구나 다 한 생계부에 그 프로젝트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적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좀 들어가서 공교육에 들어가서 그걸 좀 이제 좀 저는 개발시켜서 물론 제가 개인적으로 가르치는 아이들보다는 그게 되기가 힘든 상황이겠지만 한 명 한 명 가르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좀 해보려고 그래요. 발전을 좀 시키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유학기제를 얘기했지만 이 자유학기제가 뭐 유명무실하게 된 거는 뭐 이제 말할 것도 없고 이 자유학기제를 한다고 해도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서 개인의 목표에 맞는 학생에 맞는 의미 있는 진로 설정이 세부 진로 설정이 돼야 되는가가 이제 중요한 거죠. 어렸을 때 중3 때부터. 그 다음에 뭐 이명석 의원은 중학교 때 미리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고교학점들을 설명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정확히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며 학점 이수제로 바뀌었는데 그 결과물은 중요하지 않고 이수한 것으로 평가하는데 그치면 학생의 학습 부진 여부는 전혀 상관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면서 고교학점제의 이점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듣는 것이지만 내신 구간이 바뀌니까 성적을 내기 쉬운 과목으로 선택할 수도 있다. 뭐 이것도 어떤 편법이 될 수 있겠지만 제가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많습니다. 그 애들만 모아놓으면 공부를 좀 안 하고 다른 데 달란트가 있어서 다른 걸로도 잘하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그 아이들만 모아놓으면 근데 공부를 잘하는 아이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의대나 뭐 카이스트를 붙은 아이들을 좀 비교를 해보면 학생부 종합전형 의대나 카이스트를 붙은 아이도 공부를 잘하는 아이예요. 근데 이게 대화하는 거를 이제 모둠에서 서로가 이제 대화하는 걸 들어보면 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붙은 아이들, 이 아이들은 공부도 물론 잘했죠. 의대나 카이스트 같은 데를 붙은 아이들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뭐가 다르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의식의 개발이고 힘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식의 개발과 힘은 세부 목표를 전공 진학
목표를 세부의 자기의 어떤 그 진로에 대한 목표를 어렸을 때부터 이게 차근차근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길러져야 그것이 이제 생기부와 생기부 대체서식으로 가는 건데 프로젝트를 통해서 심화되는 건데 뭐가 다르냐? 이 아이들이 어떤 지적이나 이런 어떤 학술적인 것만 대화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그런 건 다 갖춰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건 기본으로 갖춰져 있는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의 상황을 부여받았을 때 이 아이들이 그 상황을 인식해서 자기식으로 경험을 통해서 풀어내는 능력들이 달라요. 그래서 소위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입학사항관제 시절부터 학종으로 수시로 의대나 카이스트를 가는 학생들은 뭐가 다르다. 딱 그런 학생인 것 같다. 이게 사실은 맞는 느낌이거든요. 느낌으로 말하면 그런 거고 현장에서 매년 가리킨 선생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능력의 개발이 결국 인식과 의식의 개발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카이스트를 가는데 발명만 막 해내요. 소프트웨어만 하고 코딩만 막 해내요. 이런 아이는 그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기술적인 능력이. 근데 카이스트에서는 교수를 뽑는 게 아니거든요. 상을 엄청 타요. 근데 그런 아이도 가면 딱다고 굉장히 당연시하게 생각하는데 그런 아이들이 가면 카이스트에서 떨어집니다. 그럼 이 아이한테 없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앞으로 교수를 뽑는 게 아니라 우리 세상을 짊어질 어떤 학생, 발전 가능성이 있는, 다시 말하면 그 논리와 의식의 그릇이 형성되어 있는, 가서 카이스트에 들어가서 그걸 부으면 엄격하게 엄청 발전할 수 있는 아이들을 뽑는 거거든요. 그래서 코딩만 많이 하고 발명만 많이 하는 아이들이 당연히 붙겠다라는 선입견이 갖고 계신데 실상 들여다보면 그 능력도 물론 중요해요. 왜냐하면 특기자전 같은 경우는 상 탄 걸 다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카이스트 같은 경우는. 근데 그것도 중요한데 공부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거에 관련되어 있는 학생부 종합증에 맞는 의식과 인식을 넣는 것도 중요하다. 이건 기간이 좀 걸리고 많이 걸리는 부분이고 아이가 스스로 성장하는 단계에서의 중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렇게 어떤 의식과 인식을 기르는 것 자체가 결국은 목표 설정과 관련이 있고 이 진로 설정이 고교학점제 특히나 지금 상황에선 빨리 돼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것이 지금의 학생부 종합정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보면 이제 의대를 얘기를 이제 드릴 건데 한번 의대를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할게요. 음. 자, 의대 가기가 어렵다. 학생 수 줄어도 합격선은 고공행진이다. 이렇게 얘기가 있는데 의대는 어느 시대나 가기가 어려웠습니다. 지금뿐만이 아니라. 근데 이제 좀 읽어보면 최근 3년간 의대 합격성이 계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 인구 감소로 미중원 대학이 일어나는 등 입시 경쟁이 완화되는 반면 세상위권 의대 경쟁은 오히려 치열해졌다. 수험생 깜짝 반등이 일어나는 올해 의대 정원의 원점 복귀와 맞물려 의대 진학이 더 어려워질 것이 경쟁이 심화됐다. 뭐 이런 얘기인데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지난 10일 종로학원이 지난 3년간 의대 합격선을 분석한 결과 수시와 정시 모두 합격권 점수가 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시 의대 평균 합격선의 경우는 2022학년도 1.26등급에서 2023학년도 1.21등급으로 2024학년도 1.19등급으로 올랐다. 정시 합격성은 국수탐 100분위 기준 97.6에서 90.9로 상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의대를 1.16이 가고 1.21이 가고 뭐 지금 2024년도에 1.19가 갔다는 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오히려 저는 커트 그 내신 점수에 대한 상승률은 더 높다고 생각해요. 1.19가 서울에 있는 메이저권 의대를 갔다면 잘 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의대는 다 1등급들의 메이저권 의대는 다 1등급들의 싸움이에요. 지방 우리가 입학사항과 이제 지방 지역 인재 전용으로 가는 학생들은 조금 보면 떨어지겠지만 지방 의대는 근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학부모님들이 의대 당연히 공부 잘해야 돼요. 근데 당연히 공부 잘하는 게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 시간도 없는데 예전에는 공부만 잘하면 저희 때는 수능 점수만 잘 맞고 뭐 내신만 잘 맞고 하면 의대를 갔는데 카이스트를 갔는데 지금은 뭐야? 공부도 잘해야 되고 플러스가 되는 이 서류라는 어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스펙이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헤게모니에 빠지는 게 뭐냐면 공부도 잘해야 돼요. 공부할 시간도 부족한데 언제 이거를 하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학부모님들은 어떻게 하냐. 공부를 해놓고 나중에 이 스펙을 쌓겠다. 근데 그게 망하는 첫 번째 지름길입니다. 왜? 공부를 다 해놔서 1등급은 맞춰놨어요. 그것도 힘들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이 학생이. 근데 그 다음에 시간이 다 버렸어. 다 지나가 버렸어.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스펙이라는 제가 말하는 프로젝트라는 생계부나 생계부 대체소식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이 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은 의대에 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저는 반대로 생각해요. 요즘에 이제 아까 그 전라남도에 무슨 이명석 의원이 말한 것도 있고 이명석 의원뿐만이 아니라 지금 모든 추세가 어렸을 때부터 진로를 빨리 설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탐구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인데 어렸을 때부터.
이것이 중학교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정도는 공부가 그래도 특히나 고등학교 성적은 중학교 때 들어가지 않아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이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 이미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기본 준비가 시작이 돼서 이 학생이 준비가 되면 고등학교 2학년 정도 중반 되면 이 학생이 프로젝트는 거의 다 끝나는 거고 설사 한두 개 남았다고 해도 이제는 선생님한테 배울 필요가 없이 이미 2, 3년에 걸쳐서 선생님한테 잘 지도를 받으면 이 학생은 이미 그런 인성과 그런 어떤 논리력과 이런 사고력이 의대나 카이스트 등등의 최상위 서울대학교 등등의 최상위 대학에 갈 수 있는 어떤 내성들이 생겼어요. 논리력들이. 그래서 이 학생은 이미 11학년 중간에 한두 개가 부족하면 자기가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더구나 11학년 중반에 학종은 저는 좀 끝마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미 정말 붙으려면. 이때 공부하는 거예요.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능력 있고 역량 있는 선생님, 노하우가 많은 경험이 많은 선생님 만나면 선생님이 많이 도와주겠죠. 하는 방법도 알려주고 이거를 하라고 얘기를 해줘서 시간을 애들로 돌려가는 거는 우선 줄일 수 있어요. 근데 정말 내성이 생기는 게 정말 합격에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논리력과 사고력과 학생부 종합전에서 요구하는 그 능력. 제가 아까 의대에 붙은 학생들,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또 공부만 잘하는 학생들을 이렇게 모아놓으면 학생부 종합전형 의대 카이스트 붙은 학생들은 벌써 얘기하는 게 다 공부를 똑같이 잘하는 학생들인데 지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벌써 생각하는 그 의식의 확장성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공부를 이제 그 11학년, 12학년 되면서 공부에 더 올인하는 거고 미리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를 시켜서 이 능력을 길러놓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오히려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 상황도 고교학점제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뭐다? 그 진로에 대한 어떤 세부적이고 의미 있는 어떤 목표의 어떤 타겟팅이 중요하다. 그 능력을 기르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서 이제 생기면 프로그램을 통해서 프로젝트도 한두 개씩 이제 하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리니까 그렇게 하면 아이가 정말로 성적뿐만이 아니라 그런 어떤 학생부 종합정에 대한 능력을 길러가면서 재밌게 본인이 누구 어떤 거에 컨트롤 받아서 내가 이게 보이지 않으니까 진로에 대한 목표 설정도 없고 이런 능력이 내가 없으니까 누군가한테 가서 그거를 그 사람이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역으로 생각하면. 근데 아이가 정말로 내성이 생겨서 프로젝트에 대한 것도 아이가 그걸 자기가 스스로 해내고 성장을 시키면 이 아이는 재밌게 학생부 종합전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공부에 대한 것도 이제 거의 다 끝내놓으면 11학년, 12학년, 고등학교 2학년, 중반 3학년 이 공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신도 중요하고 이 부분들을 아이가 더 공부에 올인하고 몰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역으로 생각해요. 물론 선생님이 열심히 도와서 같이 늦게 시작했다고 해도 조금 같이 승부를 걸고 할 수 있겠지만 정말 대학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 시작을 중3, 그다음에 8학년, 9학년, 그다음에 10학년 되기 전 10학년까지 해서 내성을 길러놓고 이제 아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아이는 오히려 11학년 중반부터는 공부에도 올인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그렇게 해야 정말 대학을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다 말씀을 드리면서 그다음에 저는 그다음에 서울대학교 생기부 대치 사식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은 돌아와서 공유를 중단하고요. 자, 다시 공유를 하겠습니다. 자, 이게 서울대학교예요. 다 이제 대체 소식을 보여드릴 수가 없으니까 서울대학교를 지금 가장 기본으로 하는데 대부분 다 서울대학교하고 똑같아요. 생기부 대체 소식은. 오랜만에 다시 생기부 대체 소식을 꺼내서 말씀을 드리는데 검정고시 출신자, 외국 소재 고등학교 및 국내 학력 인정 외국 교육기관 졸업 예정자 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10학년 때부터 인가된 학교에서는 생기부 대체 소식보다는 생기부를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다음에 국내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중 학생부 온라인 제출이 불가능한 고교, 외국 수재 등 재학 경험이 1학기 이상 있는 자. 그래서 검정고시나 해외고 학생들, 그다음에 국내 한정 인정 그런 그 교육 외국 교육 기관이라도 생계부 대체서식은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저는 생계부를 인가학교에서는 만드는 걸 더 추천드립니다. 자, 이거는 뭐 설명 다 드렸어요. 뭐 하지 말라, 뭘 해야 된다 이런 거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설사 여기서 이제 써 있는 부분도 지금 2025학년도 바뀐 생기부 만드는 그 기준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없다는 제가 강의를 찍어서 이미 걸어 드렸거든요. 그걸 보시면 되고 그것도 제가 다시 연결시켜 드릴게요. 자, 이제 이걸 볼게요. 지금 벌써 3월이고 이번 2026학년도 지금 5년이니까 2026학년도 바로 내년에 서울대 음대라든가 그다음에 정시로 지금 서울대라든가 한양대라든가 뭐 고려대, 연세대, 부산대, 성균관대를 갈 지금 학생들이 이미 5%에서 서울대 뭐 성균관대 보면 40%까지 정양적 평가가 아니고 학생부 정성적 평가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생계부 대체서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검정고시 학생들한테. 정시로 수능으로 가는 학생들한테도. 그 다음에 서울대 음대에 보면 지금 뭐 피아노 관여나 그 다음에 국악과 이 학생들 지금 생계부가 많게는 50%, 2차에서 실기 플러스 50%, 1차부터 국악과 같은 경우는 들어가고 그래서 지금 40에서 50%가 다 2차에서 생계부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생계부가 없으니까 검정고시 학생들, 음대 가는 학생, 서울대 음대 생계부 대체서식을 써야죠. 수시로 가니까. 그러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연번이 10가지예요. 그 다음에 활동 서류명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프로젝트, 뭐 음대가 됐던 정시가 뭐 경영학과가 됐던 서울대 다르게 내용은 다를 겁니다. 학과가 다르니까.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생계부나 생계부 대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슨 이유 때문에 내가 이걸 하겠다라는 그 의미 있는 목표가 설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냥 대학 가기 위해서 야 이거 해가 아니라 그 시간을 갖고 그것을 정말로 이 학생이 알아가는 과정에서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어떤 활동을 할지가 보여요. 이 학생 스스로가. 그래야 어떤 프로젝트를 할 게 보이고 그래야 우리 검정고시 학생들 진로선택 과목과 융합선택 과목이 일반고 학생들에 비해서 없죠. 근데 어떻게 찾아서 나사에서 인정한 부분으로 그걸 해야 된다는 것이 이 학생한테 보입니다. 이게 바로 공부만 잘하는 학생들과 공부도 잘하고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의대나 카이스트 합격한 학생들이 서로 대화를 시켜보면 다르다는 거예요. 상황 판단에서 더 넓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 열정을 통해서 이것을 구현해 가려고 노력하는 과정이 보이고요. 근데 이것이 없어서 그냥 누군가가 이거를 도와준다면 이 학생은 매년 이걸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러면 어떤 그 성장의 가능성이 이걸 알고 하는 학생들보다는 적을 수밖에 없고 내용도 다채롭고 의미 있는 제가 아까 자사고에 가서 들어가서 보니까 이제 요번 금년부터 이제 수업을 맡았는데 학생부 종합전형 거기 서울대 많이 보내는 자사고예요. 근데 생기부죠, 거기는 자사고니까. 근데 아직도 구태연한 게 뭐냐, 모덤으로 해서 솔직히 말해서 좀 경력이 있는 입학사관이면 이게 벌써 어느 자사고의 스펙인지가 보인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뭐 안 하는 것보다는 그게 훨씬 낫고 그렇게 해서 그 학교는 서울대 많이 보냈지만 이제는 여러 명이 때로 하는 것보다는 세부적으로 지도가 가능하다면 물론 일대일 수업이 아니고 거기는 모둠 수업이니까 힘들겠지만 저는 더 모둠을 나눠서 지도를 하려고 그래요. 더 성향이 같은 학생들끼리 묻고 그 안에서도 의미를 다 다르거든요. 근데 그것까지 이제 지도를 못하는 거죠. 의미가 다 같지 않아요. 똑같이 서울대 의대를 똑같이 법의학과로 가겠다는 학생이 있다 그래도 10명이면 10명 의미가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가리킨 노하우에서 나온 거고 그러면 그 학생들한테는 바꿔가면서 조금씩 다른 관점에서 똑같은 프로젝트라도 지금 프로젝트를 여러 개를 다 제가 개별적으로 가르치는 학생들처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나눠서 제가 부여를 해서 프로젝트를 완성시키려고 그러거든요. 그게 마찬가지예요. 활동 기간. 자, 활동 기간 지금 6개월밖에 수시는 그 다음에 정시도 지금 7, 8개월, 7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활동 기간이 잡힙니다. 활동 기간이 적으면 적을수록 합격에 좀 불리한 거예요. 활동 내용 그건 이제 그렇게 해서 어떤 컨텐츠가 되고 내가 의대와 경영학과나 음대 또 관현악에서도 어떤 악기 그 다음에 뭐 또 우리가 국악에서도 뭐 내가 어떤 뭐 악기를 하냐 아니면 내가 뭐 어떤 노래를 하냐 성악을 하냐 국악에서도 다른 거고 다 달라요. 그다음 정시에서도 내가 수능을 봐서도 뭐 어떤 학과인지 다 다른 거 수시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내용을 짤막하게 적는 거고 중요한 건 여기서는 발행 기간이에요. 일반 고등학교에서 무슨 고등학교가 다 인간의 학교고 국제학교도 인간의 국제학교니까 발행 기간이지만 우리 검정고시 같은 경우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발행 기간이 무슨 대안학교를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인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도 정확하게 발행 기간을 잡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 중요한데 그럼 여기 활동 내용이 뭐 300자, 500자 적는 건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보시면 활동 서류명은 참여한 활동명, 발급한 서류명을 기재하는 겁니다. 근데 학교에 따라서는 그 서류명도 기재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공정성을 뭐 위해서. 자 보면 해외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성적지명서 학교 교육과정 설명 자료를 제출할 수 있건 학교 프로파일입니다. 왜냐하면 외국고는 다양하기 때문에 입학사관들이 이 학교에서 몇 명이 정원이 있고 어떤 걸 들었으면 이 학교는 어떤 학교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해외고 학생들은 학교 프로파일을 제출해야 됩니다. 국내 고등학교 1학기 이상 재학한 경우 학생부 생활기록부 제출을 권장하며 1학기 그것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1학기만 했으니까 2학기만 했으니까 그만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겁니까? 만들어야죠. 검정고시 출신자는 청소년을
한국 성담 청소년 산담복지개발원, 평생학습 이력 증명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 국가 공인 학업 관련 이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청부에서 하는 이 청소년 생활기록부가 문제인데 이거를 받는 대학 서울대는 받아요. 서울대는 받는데 안 받는 대학이 그러니까 받는 대학이 서울대 포함 14개 대학인데 서울대만 상위대학이고 나머지 대학은 상위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울대학교를 준비하는 학생들 여청부에서 하는 그 청소년 생활기록부라는 게 있어요. 이걸 제출해도 되긴 해요. 저번에 보니까 한 명이 붙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게 보편적이진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청부의 개발은 청소년 생활기록부는 이것이 생계부처럼 1년, 2년, 3년치가 모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만일 급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 학생들은 이거는 못하는 거죠. 여청부는. 그러니까 이 생계부 대처식을 그나마 선생님의 노하우로 같이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평생학습 이력에서 하는 국가평생교육기관에서 하는 국가공인기관의 학업 관련은 다시 말하면 지금 진로선택 과목과 또 무슨 과목? 심화선택 과목이 못 듣잖아. 검정고시 학생들은. 여기 보면 평생교육에서 하는 그런 뭐 경영학의 이해라든가 이런 수업들이 있어요. 그거를 최소 하나는 정도는 들으면 돼요. 이걸 또 잘못 이해하시는 어떤 학부모님하고 통화를 하다 보니까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걸 10개를 다 극회한다는데 극회를 안 돼. 왜냐면 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생활기록부의 평가 기준이 진로 선택 과목만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는 발전 가능성, 그다음에 전공 적합성, 그다음에 봉사나 그다음에 이 학생이 어떤 여러 가지 진로에 대한 것들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게 진로 선택 과목 같이 생각하는 이런 어떤 평생학습 기간의 어떤 그런 뭐 경영학의 이해라든가 이런 것들이 10개를 다 들으면 이게 일반 생계부하고 평가 기준이 똑같은 게 아닌 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수업만 들어서 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적절히 활용을 한 개 정도는 하되 프로젝트를 통해서 발행 기간을 통해 정확하게 해서 그 내용들의 내 진로에 맞게 내 진로에 대한 전공이 성장하는 과정을 입학사관한테 보여주고 증명받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활동 기간은 검정고시는 중학교, 고등학교 재학 기간에 중요하는 활동. 다시 말하면 검정고시 다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새 학기 때 정리를 해드리면 내가 지금 총점이 100점이에요. 검정고시 점수가. 그럼 졸업으로 봐요. 총점이 100점이면 더 이상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100점이에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앞으로 더 준비할 수는 없는 거고 100점 맞은 시점에서 3년간 과거로서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준비가 안 돼 있고 검정고시만 보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이거 지금 100점이 지금이면 준비가 안 돼. 졸업으로 봐. 근데 내가 96점이에요. 총점이. 그러면 아직 더 준비를 해서 100점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4월에도 준비하고 96점이면 8월까지도 준비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맥시멈 기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96점, 뭐 94점 이렇게 100점이 안 되는 학생들은 아직 졸업으로 보지 않거든요. 검정고시는. 그러면 8월에 가서 뭐 100점을 받던 아니면 내년에 학생들은 계속 96점을 유지해야지요. 몇 번 이후도 검정고시를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기간까지 소급해서 지금 내가 내년에 볼 건데 94점이다. 그럼 94점에 우선 맞춰놓고 계속 내년까지 준비를 해서 내년 8월까지 내년 8월에 검정고시를 보고 100점 맞으세요. 그러면 100점이 되고 그 8월까지 준비한 서류가 기간에 잡혀서 1년 반 정도의 서류가 우리가 낼 수가 있는 제출할 수가 있는 거죠. 정확한 발행 기간을 통해서 프로젝트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해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외국 소재 고등학교 출자 및 학력 인정 외국 교육 기업 졸업자는 고교 학교 재학 기간 중에 참여. 이게 중요해요. 해외고는 졸업 다 하고 와서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프로젝트를 하면 날짜가 잡힐 거잖아요. 몇 월 며칠에 그 날짜가 잡혀요. 공인 인증 기관에서 이렇게 인증을 받는 프로젝트를 가리켜서 저는 하는데 그게 올해 내면 올해 날짜가 잡히는 거고 올해 몇 월 며칠까지 날짜가 잡힙니다. 근데 이 학생이 졸업을 하고 와서 오면 졸업을 했기 때문에 지금 프로젝트를 하면 지금 날짜가 잡히기 때문에 이거는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0학년, 11학년, 12학년 다니면서 이 프로젝트를 저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그거를 생계부 대체수식에 넣어야 이 학생은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또 잘 모르시는 학부모님도 계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미 이 얘기는 몇 년 전부터 다 3, 4년 전부터 찍어서 영상으로 올려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거예요. 작성 분량은 한 활동당 100자예요. 각 영변에 한 개 활동이고 최대 10개예요. 여기다 100자를 적는 거예요. 이걸로 끝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요. 그 내용을 이제 적어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증빙자료 A4용지 단면 기준 30페이지 이내 제출 가능한 양면 분할 및 제본 클리어 CD는 할 수 없어요. 제출할 수가. 30매를 제출하래요. 그러면 이게 10개잖아요. 여기에 내가 뭐 1프로젝트 뭐 2프로젝트 이렇게 내용을 썼잖아요. 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증빙 자료를 3장을 제출해야 된다는 얘기, 하나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10번이니까 곱하기 3을 하면 30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써서 낸다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생계부 대처서식이 뭐 이렇게 준비할 게 많냐? 아니요. 정말 준비할 게 많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정말 제대로 된 생계부 같이 생계부 대처서식을 우리가 마련하기 위해서는,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정말 꼼꼼하게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도 아직 요번에 음대를 준비하거나 서울대학교 정시를 준비하거나 수시는 말할 것도 없고요. 검정고시 학생 중에서 이 생계부 대처서식이 준비가 안 됐다면 정말 늦어도 지금부터는 3월 지금 중순부터는 시작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기간도 잡히고 내용도 개발할 수 있고, 만약에 진로에 대한 세부 목표가 뭐 음대 가는 학생들은 아닐 거예요. 음대는 다 자기 학기가 있고 이러니까. 근데 수시로 가는 학생들도 잡혀야 되고, 그다음에 정시로 가는 학생들 중에서 많은 학생들이 점수에 맞춰서 대학을 가는 학생들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세부적인 게 아마 안 돼 있죠. 근데 이걸 빨리 개발시켜서 거기에 맞게 생계부 대체서식을 구체적으로 발행 기간 맞게 활동 내용 맞게 하나당 3장, 그러니까 30장을 만들어야 되니까 성장시켜야 되니까 이게 시간이 그렇게 빨리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더구나 또 내용 자체도 좋아야 되잖아요. 프로젝트를 통해서. 자, 그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학교생활기록부 대체 서식은 지원자가 원서를 접수한 사이트에서 내용을 작성하고 출력하여 증빙서를 함께 제출 기간에 제출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원본 대조필 중요합니다.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그래서 이게 대안학교에서 한 걸 갖고 비인가 대안학교에서 한 걸 원본 대조필을 해봐야 그게 그 정확하게 인가된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본 대조필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한 경우 발급 기간에 원본 대조필을 받은 사본 또는 학교장이 원본 대조필을 사본으로 할 수 있다. 발급 기간에 원본 대조필, 우리 검정고시니까 학교가 아니니까 이렇게 대안학교도 비인가는 안 되고,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오늘 짧은 기간 안에 수업 들어가기 전에 제가 전달하고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걸 19년, 20년 했으니까 눈에 보이거든요. 이렇게만 하면 붙을 수 있었을 텐데, 또 이렇게만 하면 붙었고요. 또 이런 부분들이 다 보이니까 제가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 벌써 3월입니다. 아, 수업 들어가기 전에 지금 많은 말씀을 좀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주소가 좀 없는 부분도 있었을 테지만, 충분히 이 강의를 정말 준비시키고자 하는 입장에서 학부모님도 학생들 들으셨다면 제가 정말 중요한 부분을 어떤 부분인지를 말씀드린 걸 아마 잘 이해하셨을 수 있을 거라고 믿고요. 벌써 3월입니다. 이번 학기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번 연도에 수시도 그렇고 정시도 그렇고. 지금 정시도 검정고시 학생들한테 생기부를 받고, 음대 수시도 우리가 검정고시 학생들 같은 경우는 많이 이제 음대 그 레슨 때문에 실기니까 음대는 많이 검정고시로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이 학생은 선화이거나 서울예고에 못지않은 생기부 대체서식을 만들어야 서울대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이런 걸 몰라서 혹은 방관하고 있어서 준비가 안 된다면 실기만 갖고 100% 수시를 잘한다 해도 정시가 아니기 때문에, 또 정시에서도 생기부를 서울대학교에서는 요구하잖아요. 검정고시 학생들한테. 그래서 정시도 그렇고 음대, 수시도 그렇고 생기부 대체서식, 검정고시 학생들한테는 생기부 대체서식이 필수입니다. 여청부에서 하는 걸 서울대학교에서 받기도 하지만 여청부에서 하는 걸 내려면 벌써 3년 전부터 1학년, 2학년, 3학년에 해당하는 나이 때부터 3년의 기록이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되는 학생들은, 그리고 서울대뿐만 받고 여청부는 우리나라에서 14개를 받아요. 근데 서울대만 상위대학이고 다른 대학에서는 좀 하위 대학들이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정시에 서울대, 한양대,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부산대를 지원하기를 원하시는 학생들 필히 이번 연도에 더 늦지 않게, 그다음에 인가된 국제학교에서 인가된 생계부를 만드는 우리 국제학교 학부모님들도 벌써 제가 심도 있게 만들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죠. 8학년 9학년 로드맵을 짜서 하나씩 내성을 들으면 촉박하게 할 필요 없어요. 이제 지금 막 해야 되는 학생들을 맡으면 촉박하게 제가 팍팍팍 밀어붙이겠지만, 지금 이런 학생들은 정말 놀이하듯이 하나 둘씩 차근차근 프로젝트를 천천히, 그러니까 이제 천천히 하니까 또 상도 탈 수 있는 거죠. 빨리 하면 보통 하나의 프로젝트당 카이스트 같은 경우 프로젝트 할 때 상을 타는 거는 보통 1년 반에서 2년이 걸립니다. 논문을 써도 마찬가지. 논문을 써서 못 내는 학교도 있지만 특수대학 같은 경우는 논문도 받아요. 특히나 이제 의대 편입 같은 경우는 논문이 필수고, 그래서 이런 걸 개발하려도 1년 반에서 2년이 걸리는 거기 때문에 우선 그 내성이 중요하고, 그게 보이면 학생이 재밌게 하면서 선생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할 수 있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한 학년이 올라가면 그때 학생들이 이미 성장이 됐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공부만 더 집중하는 거고, 이런 어떤 서류 같은 것들은 그때 다 사실은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드리면서 각계 각 분야에서 우리 학생들
이번 연도 입시에 필요한 것들 빨리 설정해서 이제는 정말 하셔야 될 때입니다. 말씀드리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